안녕하세요. 네, 11월 22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아무튼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라고. 네, 천만 동학개미 달래라. 주주하는 강화하는 상장사들이라고 해서 주주하는들 네, 많이 하는 상장 기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대차 네, 5천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네, KTNG 네, 3,400 규모 자사주 매입. LX 인터내셔널 내 1,000억 원 규모 자사주, 그리고 네이버 870억 규모 내 소각 결정, NHN 한국사이버결제 내 한 주당 0.5주 내 무상정자권 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주 달래기 위한 내 주주 환원 정책으로 지금 그 적극적인 내 주주 재고 가치 방안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에 관한 설명 부분인데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현대차, KTNG, 뭐 이 밖에도 기아, 경동제약, 경방, 뭐 노바텍 등에서 여러 상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셀트리온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약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지금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 부분입니다. 내년에 코스피 3,600선 돌파 넘어야 할 악재는 하고 해서 여러 10대 정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내년 정시 전망해서 설문한 부분인데요. 일단 2022년 코스피 전망 지수 미래에셋 3,500선, 그리고 한투 3,400, 물론 약간 2,000 후반대 부분입니다. 2,800, 2,700대 부분이고요. 삼성증권 3,400, NH투자 3,400, KB증권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3,600, 그리고 키움 3,450, 3,500, 3,480 해서 상단이 그죠. 네, 밴드 지수 한 상단이 3,400에서 3,600선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말 연초 일단은 우리는 그죠, 중국이랑 많이 연관되어 있죠. 중국의 정책 전환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 연초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 업종에는 미디어, 컨텐츠 사업, 2차 전지 해서 뭐 기타 바이오 부분도 있고요. 2022년 주목해야 할 업종 엔터 미디어주, 그리고 2차 전지주 쪽, 경기 소비재 쪽, 그리고 기타 쪽에 바이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도 3,400선 이유는 아무튼 뭐 약간 중국 부분이란 거죠. 아무튼 우리 코스피 지수의 PER 부분 해서 기타 그런 이유로 보수적으로 봐도 한 3,400선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K 컨텐츠 날개 2차 전진에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환호 실망 블랙 프라이데이 이번 금요일이죠. 11월 26일부터 약간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실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번 주 이슈 부분 일단은 블랙 프라이데이 부분인데요. 일단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크다고 합니다. 보통 11월 마지막 5거래일은 1950년 이후 강세를 보였던 시기라며 주가 지수에 대해서 지금 낙관론을 펴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변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 대란으로 할인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죠. 코로나 불황에도 유독 온라인 쇼핑만은 호황을 누려온 점도 블랙 프라이데이의 승패를 가를 요소로 꼽힌다고 합니다. 팔릴 물건은 이미 팔렸다는 이야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FOMC 의사록 부분이 24일 공개가 되는데요. 지난 10월 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친 뒤 아무튼 연준의 목표 아무튼 국채 100억 달러 뭐 MBS 50억 달러씩 매월 줄여가기로 했던 부분, 이제 그 의사록에 대한 내용 부분이 추수감사절 휴장을 하루 앞둔 24일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11월 25일이죠. 24일에 공개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FOMC 위원들 사이에서 테이퍼링을 서두르는 의견이 오갔을 경우 뉴욕 증시의 주요 지표가 요동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의 기사 부분이었죠. 그죠? 연준 의원들
일부 사이에서 테이퍼링 속도 조절, 말 그대로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죠. 코로나19 재확산. 일단 미국 코로나 확진자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20일 미국에서 19일까지 최근 7일간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 9만 3천 명으로 2주 전보다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그죠, 유럽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겨울과 다르게 백신이 보급됐고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올 겨울에도 코로나19 유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독일, 모든 사항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병상 대기자가 지금 804명대라고 합니다. 그죠? 몇 주 전까지 뭐 200명, 400명대였는데 지금 현재 병상 대기자 804명,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라고 하는데요.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3,000명대를 이어갔고 위중증 환자 수도 거의 포화 상태에 가까워져서 병상 대기자만 800명이 넘습니다.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례도 잇따랐는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방역 점검을 더 강화합니다. 보도에 석혜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재택치료협력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금 체온은 몇 도이실까요? 타이레놀 하나 복용하시고 한두 시간 뒤에 증상 괜찮아지시는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현재 전국에서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5,118명. 갑자기 상태가 악화할 경우 30분에서 최대 3시간 이내에 병상을 배정받아 응급 이송됩니다. 서울시에만 재택치료 중 응급 이송된 환자는 누적 46명입니다. 확진자 늘어나고 입원 병상이 부족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까봐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9명 늘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고 60대 이상층이 87%를 차지했습니다. 고령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보다는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병상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서울의 경우 약 83%, 경기도도 처음으로 80%를 넘겼습니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804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108명은 4일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입원 대기 중 숨진 환자도 최근 5주 동안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자 정부는 오늘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을 한 달 동안 다시 운영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하고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핵심적인 어떤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 화이자사와 직접 구매한 백신 256만 5천 회분이 오늘 오후 국내로 들어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아까 대기 중 사망자도 그죠? 6명 있다고 했죠. 아무튼 심각한 상태 부분이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그죠, 위드 코로나 이전부터 재택 치료 일단은 시작이 되어서 재택 치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를 살펴보니 환자 스스로 잘 인지하기 힘든 특유의 증세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증세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서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재택치료 상황실. 전담 의료진들이 하루 2번씩 전화로 환자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혹시 지금 체온은 몇 도이실까요? 8도 넘으셨으면 혹시 상비약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상황실에서 체온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특유의 증상, 폐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발열이 2, 3일 길게 한 3, 4일 이상 지속되고 고열이 나는 경우는 폐렴을 동반한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체온계만큼 중요한 또 다른 의료기기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측정기를 손가락에 꽂으면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알려주는데 99%는 정상, 95% 이상은 경계, 94% 이하는 입원이 필요한 중증으로 의료진은 판단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저산소증이 발생해 두통이나 의식 저하,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그러니까 실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본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전혀 못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나빠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재택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확진자가 증가하면 재택치료 환자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중증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입원을 위해 전담 인력 보충과 병원 간 연계 강화 등 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네. 천은미 교수의 기고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수, 그죠? 위중증 환자 수, 이 3주 후가 문제다. 의료 체계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해서 또 기고문을 올렸는데요. 일단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천은미 교수에 대한 부분.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의료 체계 부하가 많이 생기고 있죠. 위중증 환자, 그리고 병상 확보율, 마찬가지 지금 심각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천은미 교수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양시설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중증자와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고 코호트 격리된 입소자, 종사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항체 치료제를 적시 투여하면 70% 이상의 중환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시행의 고려가 필요하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재택 대기 중에 이송이 지연되면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재택 치료가 확대될수록 증가될 수 있다. 재택 치료는 치료 없이 증상 관찰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택 치료 기준을 60대 이하 무증상자로 제한하고 60대 이상이거나 고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는 전담병원에 입소하는 것이 조기 치료를 통해 중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도 실질적인 치료 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전문 의료진을 충원하여 대상자에게 항체 치료제를 조기 투여하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중증화율을 감소시켜 중환자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 가능한 빨리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고 코호트 격리된 입소자, 종사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항체 치료제 빨리 투여하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도 실질적으로 전문 의료진 충원해서 항체 치료제 조기 투여하자라고 똑같은 말을 몇 달 전부터 그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천은미 교수의 약간 기고문 내용 부분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요.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